네, 이번 시간에는 성공과 면접 전략 중에서 면접 5번째 시간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의도에 따른 논리적 접근법 사례인데, 질문 의도에 따라서 논리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는 거냐, 그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논리적 접근법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면접을 연구하면서 만든 용어입니다. 이게 어디에 있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이런 거는 논리적 접근, 이렇게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논리적 접근법이라고 제가 용어를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한 사례인데, 이거 이런 거는 인터넷에 없으니까 잘 보세요. 야, 이 여직원이라는 이유로 상사가 커피숍을 시킨다면 의외로 여직원분들한테 많이 나오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커피 심부름을, 여직원이라면 커피 심부름을 시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제 질문의 의도가 뭐냐면, 입사 후에 커피 심부름을 시키려고 질문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 지금 커피 종업원을 채용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커피숍에 직원을 뽑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직원이라는 이유로 상사 커피를 시킨다면 이 상황 대처 어떤 논리적으로 나를 면접관을 설득할 건가? 이거를 지금 면접관은 보는데 이게 질문 의도를 잘 봐야 돼요. 여기 커피 심부름을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하겠다, 못하겠다. 단답형으로 얘기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이걸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면접관은. 이런 경우는 면접관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득을 시킬 거냐. 그래서 하겠다, 못하겠다. 단답형으로 얘기하면 절대 안 돼요, 이런 거는. 이런 질문 형태는. 논리적 접근법이 뭐냐. 어떻게 대답해야 되냐면, 가정과 회사를 비유해서 얘기하세요. 어떻게? 예, 저는 저희 집에서 막내인데요. 모처럼 휴일날 아빠, 엄마, 오빠 아침 식사 끝나면 제가 전 가족 커피를 타서 마시면서 즐거운 휴일을 시작합니다. 저는 회사와 가정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회사의 상사님, 저의 부모님 같지 않겠습니까? 회사의 선배님, 저의 오빠, 언니 같지 않겠습니까? 상사님이 커피 심부름을 시킨다면 가족 같은 전체 부서, 팀 커피를 타서 한 잔씩 마시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보람된 하루가 되지 않겠는가? 신입사원은 분위기 역할도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커피 심부름을 시킨다면 어떻게 했는가? 가정과 회사를 비유해서 걱정하지 마라. 나는 가정과 회사는 같다고 생각한다. 회사의 상사님, 내 부모님 같지 않냐? 회사의 선배님, 저희 오빠 누나 같지 않냐? 우리 가족 같은 부서 전체 타서 같은씩 마시면서 하루 시작한다는데 얼마나 좋은 대답이에요. 논리적 접근법이 좋잖아. 하겠다, 못하겠다와 이렇게 논리적 접근법으로 설명한 사람과 여러분은 누구한테 점수 포인트를 줄까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은요, 여기 면접에서 보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정과 회사를 비유해서 얘기하면 할 게 참 많아요. 가정에서 내가 우리 우리 상사가 뭘 시킨다. 내 부모가 뭘 시키는 거라고 생각하고 내 직장의 선배가 뭘 시킨다. 우리 오빠 누나가 나한테 뭘 시킨다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대입을 하면 답변할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이제 논리적 접근법, 가정과 회사를 비유해서 이거를 가지고 논리적 접근법으로 해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게 어려운 게 아닌데 자꾸 이거를 고민하고 그래요. 이걸 어떻게 대답할까? 질문 의도, 커피 종업원을 뽑는 게 아니에요. 시키려고 뽑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논리적으로 면접관을 설득하고 답변하는가, 이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가정과 회사를 비유하세요. 앞으로 여러 질문 형태가 많을 텐데 어떤 질문을 여러분이 딱 받잖아요. 그럼 가정과 회사를 딱 비유하세요. 가정과 회사를 요런 걸 사례를 알면 요 사례를 가지고 가정과 회사를 빗대서 하면 대답할 게 참 많아요. 여러분 예상 질문 참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 가정과 회사를 비유해서 해라. 그러니까 이때는 이렇게 얘기하면 때묻지 않은 순진함 자체로 좋은 느낌을 줘요. 그러니까 이러고 나서 회사에 입사했다. 상사님이 미스김 커피 타와. 내가 어려운 공부해갖고 그 많은 돈 들여갖고 대학 졸업해갖고 내가 이 회사에 커피 타려고 왔어요? 뭐예요? 한두 번은 타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예요? 알아서 드세요. 그걸 왜 시켜? 지는 손발이 없어? 상사는 손발이 없고 신입사원 여직원이 타다 줘야 되는 분만 먹어야 되는 데는 법이 어디 있어요? 혹시 이 강의를 듣는 우리 상사님들 제발 커피 같은 거, 담배 심부름 이런 거 시키지 마세요. 본인이 하십시오. 때 묻지 않는 순진함, 좋은 느낌을 준다. 커피 타려고 온 게 아니다. 그리고 입사 후에 약속하지만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나는 커피 타려고 온 게 아니에요. 나는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4년 동안 준비해서 왔습니다. 그거 하면 안 돼요. 물론 기분 나쁘게 그렇게 거절하지 마시고 한두 번은 해주세요. 나중에 어느 정도 되면 부장님 저 지금 너무 바쁜데 저 이따가 시간 되면 이따 좀 타다 드릴게요. 아니면 뭐 다른 방법으로 얘기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애로사항 때 그럴 때 뭐 이렇게 우회해갖고 얘기해도 되고. 근데 아마 요새는 이런 게 많이 없을 거예요. 뭐 거의 없을 거야 아마. 혹시나 그래도 몇 군데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여튼 입사 후에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렇게 답변은 논리적 접근법을 멋지게 얘기하고 때묻지 않은 순수함 아주 그 좋은 느낌을 주고 입사 후에는 약속하지만 책임지지 않는다. 명심하세요. 그 다음에 근데 또 한 가지는 내부 고발자에 대해서 어떻게 나왔냐. 이제 뭐 옛날에 이제 그 삼성의 뭐 김용철 변호사가 이제 이 내부 고발자에 대해서 이게 나왔을 때 양심 선언했을 때 참 뭐 기업체에서 내부 고발자가 이제 많다 보니까 내부 고발자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면접 때 한때 참 많이 나왔던 내부 고발자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이제 뭐 기업체에서 내부 고발자에 대해서 회사가 뭐가 이제 언론에 나오면 그 내부 고발자에 대한 질문이 또 많이 나와요. 근데 이 내부 고발자도 이런 내부 고발자도 이제 앞에 거를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이제 질문 시기가 있어요. 질문 시기는 뭐냐면 이제 그 어떤 뭐 기업체에서 뭐가 나오고 뭐 옛날에 뭐 많았었죠. 하여튼 뭐 대기업들 차원에서 많았었는데 근데 중소기업들도 이 내부 고발자 때문에 이제 고민을 많이 해요. 이 내부 고발자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이런 거. 근데 그 다음에 특히 격리 같은 경우는 뭐예요? 뭐 회사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돈 사용처라든가 이런 걸 좀 알고 있죠. 근데 영업부 같은 경우는 뭐야? 누구한테 뭐 검은 돈 뭐 주고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회사의 대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내부 고발자에 대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질문 나오는데 이 당시 이제 이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그룹의 이 내부 고발자에 대해 양심 선언했을 때 젊은 친구들이 뭐라 했어요? 정의사회를 위해서는 필요하다. 막 이렇게 떠들었어요. 인터뷰 때는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근데 뭐예요? 면접에 가서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면접에 가서는 뭐예요? 면접에 가서 내부 고발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의사회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 면접관은 부장 이사님은 이 친구를 뽑았을 때 어때요? 양심 선언하겠다면 뭐 나하고 이사를 고발하겠다는 거잖아. 이 회사 망가뜨리겠다는 거잖아. 안 뽑고 싶은 거예요. 정의사회를 위해서는 인터뷰할 때는 하는 거지 이 회사에 와서는 면접에서는 절대 정의사회를 위해서 내부 고발자는 필요합니다고 하면 그 순간 여러분은 아웃이에요. 지원자는 아웃이에요. 속마음은 그렇더라도 거기서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정의사회를 위해서는 필요하죠. 그러나 저는 필요합니다. 그럼 뭐예요? 결국은 내가 입사해갖고 만약에 회사에 비리가 있으면 내가 고발하겠습니다. 나 지금 뭐가지 날리겠다는 건데 그 사람은 뽑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뽑겠어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논리적 접근법으로. 이것도 어떻게 해요? 가정과 회사를 비유해서 얘기해서요. 자식으로서 부모의 잘못을 밖에서 떠들고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회사 생활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내부 고발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자세히 끝까지 자세히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세요. 가정과 회사를 앞에서 얘기했잖아. 커피 심부름. 그걸 비유해가지고 내부 고발자에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예, 자식으로서 부모의 잘못을 밖에 떠들고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회사 생활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내부 고발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넘어가는 거예요. 정의사회에서는 필요합니다. 아웃. 명심하세요. 이런 사례가 많은데, 그러니까 이런 가정과 회사를 빗대서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이 앞에 커피 심부름 내부 고발자 가지고 여러 질문 형태에 대해서 이걸 내부 가정과 회사를 어떻게 비교해서 해볼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야, 또 타사에 지원한 사례, 이제 이거를 묻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이거는 타사에 지원한 사례는 의외로 질문이 많은데, 혼자 결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질문의 의도가 두 가지로 극과 극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질문이라도 시기에 따라서 정반대의 느낌을 주는 거예요. 이 질문은, 그러니까 이 타사에 지원한 사례는 시기에 따라서 정반대 느낌을 준다. 고도의 심리전을 이용한 대응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례로서. 이거는 뭐냐면,
타사에 지원한 사례는 관심 없는 지원자에게는 질문하지 않아요. 언제? 관심 있는 시기. 면접자가 알쏭달쏭할 때 이 친구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뭔가 2% 부족해. 요때 괜찮은 것 같은데 얘 이 사람을 다른 데서는 다른 사람은 어떻게 평가할까? 요때 뭔가 아리송할 때, 알쏭달쏭할 때, 2% 부족할 때 얘는 내가 지금 뭔가를 결정하기는 어려운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결정할까? 요럴 때 질문하는 의도가 있는데 혼자 결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관심 없는 지원자한테는 질문하지 않는다. 뭐가? 타사의 지원 사례가 4학년 1학기 제가 말씀드렸죠. 4학년 1학기 어떤 그 취업활동 기간 4학년 2학기 12월까지 이때는 뭐야? 취업 시즌 활동 기간이에요. 이때는 이 취업 시즌 활동 기간의 의미는 긍정적인 시기예요. 이때 답변 요령이 틀린 거고요. 이거래. 만약에 내가 2월 졸업자인데 1월부터는 뭐예요? 2월 졸업인데 1월부터는 취업 마무리 시기예요. 이때는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괜찮은 인재들은 5월부터 12월까지에 벌써 약 8개월 동안 취업활동 기간인데 활동했을 때 괜찮았다면 딴 데서 뽑아갔을 거란 거예요. 근데 안 뽑아갖고 지금 이 하반기 공채에서 떨어졌다. 1학기 인턴, 정규직 때는 인턴에 떨어지고 2학기 공채에서 떨어졌다. 하반기 공채에서 떨어졌다. 그 다른 데서는 왜 불합격을 시켰지? 그리고 왜 졸업 시즌까지 왔지? 취업 마무리 시기까지 왔지? 부정적인 의미예요. 그런데 이 4학년 2학기 5월부터 12월까지는 취업활동 기간으로서 이때 질문은 긍정적인 의미예요. 요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의미. 그러니까 보충 확인자 질문이 들어와요, 이때. 그러니까 이때 몇 개 회사 전부 합격하면 어느 회사에 입사하겠는가? 타사 급여는 타사 지역은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데,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시기의 질문은 또 어떻게 하는 거고, 긍정적인 시기 4학년 2학기 5월부터 12월까지는 이 질문에는 아주 긍정적인 의미에서 질문을 하는데 보충적으로 확인하는 질문은 어떤 것이 있느냐? 보충 질문으로서 이제 타사의 전형 결과는 긍정적인 시기에 이거는 취업 시즌이 5월에서 12월 동안에 관심이 있을 때 또 질문 의미 5월, 12월 때 긍정적인 시기일 때는 이제 타사의 전형 결과는 묻습니다. 타사의 전형 결과는 도전했던 결과, 진행 결과 먼저 이건 물었는데 이때는 답변 어떻게 되냐면 S회사 서류에 합격했고 A회사 실무자 면접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이때 면접관은 추측을 하는 거예요. 다른 회사에서도 다른 회사의 면접관들도 이 친구를 좋게 평가했구나. 얘 괜찮구나. 나도 괜찮게는 봤지만 2% 부족해서 그렇게 해서 그래서 물어봤는데 다른 회사도 얘를 좋게 평가했구나. 괜찮은 애구나 하는 것을 힌트를 받는 거예요. 이때 취업 시즌으로서 여러 회사를 지원하고 있다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지금 귀사가 처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타사도 지금 귀사까지 3군데 전형 중입니다. A라는 S회사는 서류 합격했고 A라는 회사는 지금 실무자 면접까지 끝나서 지금 최종 면접, 임원 면접을 대기 중에 있습니다. 이러면 다른 회사도 얘를 좋게 평가했구나 라는 것을 면접관이 힌트를 받는 식이다. 그렇다면 이때 얘가 괜찮구나 하면 면접관은 최종 합격하면 입사를 포기하고 오지 않을 것을 걱정해서 또 보충 질문합니다. 어떻게? S회사, A회사 전부 합격하면 어느 회사 등에 입사하겠는가? 왜? 다 합격하면 우리 회사 안 올까봐. 우리가 합격을 시켜놨는데 우리 회사를 포기할까봐. 괜찮은 것 같으니까. 포기하면 우리만 손해잖아. 당연히 뭐라고 해야 돼요? 당연히 기사에 입사하고 싶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A회사는 면접을 위한 유령회사예요. 그래서 면접을 위한 유령회사로 내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나 다른 회사에서도 이렇게 평가했다? 나 이렇게 좋은 나 좋은 인재야. 네가 나 뽑아야 돼. 면접관이 나 뽑아야 돼요. 왜? 다른 회사에서 나 이렇게 좋게 평가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S회사, A회사는 면접을 위한 유령의 회사로서 갈 수 없기 때문에 나는 G사에 당연히 입사합니다. 뭔 뜻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면접관을 갖고 노는 방법이에요, 이게. 지금 취업 활동 기간에 나를 좋게 봤구나. 나를 근데 뽑을까 말까 지금 하는데 몇 군데 전형 중에 있는가? 예, 다른 회사도 이렇게 나를 평가했습니다. 여기 합격하고 여기 합격하고. 다른 회사 좋게 평가했구나?
전부 합격하면 우리도 지금 합격시키고 싶은데 어디 가겠는가? 당연히 기사에 있어야지. 왜? S회사와 A회사는 이 회사의 면접을 위한 유령회사예요. 타사의 급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면접을 위한 유령회사 급여는 낮게 얘기해야 되죠? S회사, 이 회사가 만약 3,000 준다. 거기 회사, S회사 2,800, 또 A회사 2,500. 여기 기사는 3,000. 그러면, 면접관이, 유령회사의 급여가 높으면 오지 않을 걸 염려하지만, 세 군데 비해서 우리가 월급이 제일 높구나. 세 군데 합격하면 우리 회사 오겠네? 라는 확신을 주는 거죠. 유령회사는 뭐예요? A회사하고 S회사는 입사를 위한 유령회사. 타사의 지역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지금 여기 서울에 면접 보고 있다. 유령회사, S회사하고 A회사는 어디에 해야 돼요? 저 지방에 세 군데 합격해도 급여나 지역적으로나 우리 회사 입사하겠구나라는 확신을 줘야 된다. 합격해도 기사 입사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느낌을 주도록 답하라. 유령회사는 지방에 있어서 어디 부산에 있고요. 지금 내가 서울에 집이야. 서울에 내 면접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S회사는 서류 합격하고 A회사는 면접까지 끝났는데 어디야? 다 지방에 있어. 세 군데 합격해도 지역적으로 우리 회사에 입사하겠구나. 느낌을 줘야 된다 이거예요. 또 급여도 우리 회사가 제일 높구나. 급여나 지역적으로나 얘는 세 군데 다 합격해도 우리 회사에 입사하겠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확신을 주는 거죠. 면접관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S회사와 A회사는 뭐예요? 면접관한테 확신을 주기 위한 타사에서도 나를 이렇게 좋게 평가했다는 유령회사를 가지고 지금 면접을 가고 있는 거예요. 시험 마무리 시기. 만약에 지금 2월 졸업인데 1월부터 3월이다. 질문 의미가 부정적인 시기예요. 지원자에 대해서 의심하면서 질문하는 시기예요. 다른 회사에서 불합격한 이유가 뭘까? 다른 회사에서 무엇이 문제라서 채용하지 않았을까? 상반기 동안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동안 얘가 분명히 여러 회사를 지원했을 텐데 왜 다른 회사에서 불합격했을까? 어떤 결격 사유가 있을까? 다른 회사는 왜 얘를 채용하지 않았을까? 다른 회사에서 채용하지 않았는데 왜 우리 회사가 얘를 채용해야 되지? 이런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채용에 질문하는 시기다. 타사에 지원한 사례는 여러분 뭔 뜻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면접관이라도 어때요? 4학년 2학기 5월부터 12월까지 취업활동 기간에 우리 회사에 지원했다? 당연한 거예요. 여러 군데 회사를 지원하니까. 그러나 지금 이미 8개월 동안 전형에서 떨어졌다. 뭐 때문에 아직 취업을 못했을까? 부정적인 의미로. 그래서 취업 재생은 갈수록 이것을 더 부정적인 의미로 가는 거예요. 이 취업 마무리 시기 또는 재수생들은 이 질문 때문에 아주 머리가 아픈 거예요. 몇 군데 지원서를 냈는가? 결과는 왜 떨어졌다고 생각하는가? 이건 이제 이 부정적인 시기에서는 이 질문이 많이 나오죠? 어떻게 해요? 귀사가 11번째 도전입니다. 의심한 대로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지원자, 느낌을 주기 때문에 불합격 확률이 높구나. 11군데 회사에서 얘를 싫다고 했구나. 어떤 엄청난 결격 사유가 있구나. 뭔가 문제가 있는 애구나. 왜? 11개, 나는 지금 이 친구를 지금 5분 평가하고 있는데, 다른 회사에서 11개 회사가 얘를 평가했다는 거예요. 얘는 기사가 11번째 도전입니다. 나를 불합격시켜 주십시오. 하고 똑같은 질문, 대답이에요, 이거는. 또, 기사가, 이때는 대답이 앞에서 기사가 11번째입니다. 이거는 이제 가는 거예요. 이때는 부정적인 시기다. 이때는 다 얘기하지 마세요. 확인할 수 없어요. 내가 10군데 냈는지 100군데 냈는지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왜 그대로 얘기해야 돼? 기사가 2번째 지원입니다. 그럼 뭐라 그래? 왜? 작년 하반기부터 취업 준비 안 했어요? 이때는 이제 조금 의심해요. 왜? 5월부터 이력서 내고 다 했는데 4월 달에 중간고사 끝난과 동시에 웬만한 학생들이 다 이력서 던지고 그때부터 취업에 올인하는데 왜 2번째? 또 거짓말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의심한단 말이에요. 솔직히 면접 준비 부족과 그리고 너무 긴장하다 보니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말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학교 취업전팀을 방문해서 상담을 하고 스터디 그룹에 가입해서 토론 학습을 하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극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저의 노력이 입사 후에 회사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기사가 2번째입니다. 이렇게 하세요, 그냥. 제발
11번째입니다. 10군데 그 다 얘기하려고 얘기하지 마세요. 또 귀사가 첫 번째입니다. 자격증, 취득, 팀별 프로젝트 과제, 교수님과 함께 진행하는 프로젝트 마무리 때문에 늦게 취업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네. 졸업 프로젝트, 어떤 자격증, 또 팀별 프로젝트, 그다음에 교수님 어떤 졸업 작품, 교수님하고 하는 프로젝트. 여러분들 프로젝트 많이 했죠? 허와실에서 봤죠? 이런 거를 하다 보니 5월부터 취업 도전을 해야 되는데 교수님하고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하다 보니 그걸 마무리하고 취업 도전하려고 해서 그걸 마무리하고 이제 귀사가 처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면 뭐예요? 그래, 교수님하고 프로젝트 어떤 걸 했는가? 이거 물어보겠죠? 준비하셔야 돼요. 어떤 프로젝트 했는지. 아무튼 뭐 자료 찾으면 많아요. 하여튼 거짓말은 나쁜 건데 어쩔 수 없어요. 11번 떨었다면 11번째 귀사가 11번째라면 다 싫어할 텐데 100% 싫어하는데. 귀사가 두 번째입니다. 어떤 이유, 어떤 식으로. 첫 번째입니다. 어떤 식으로. 제일 나쁜 답변, 솔직한 거. 11번째. 진짜 최악입니다, 이건. 취업과 결혼은 같은 거예요. 취업, 결혼. 면접 맞선 보는데 어때요? 면접 50번 봤다. 50개 회사에서 왜 싫어하고 채용하지 않았을까를 취업에서는 면접관은 의심한다. 어떤 결격 사유가 있을까 의심한다. 결혼에서도 맞선을 50번 봤다 하면 뭐예요? 50명의 상대자가 왜 싫어하고 결혼하지 않았을까를 의심하는 거예요. 어때요? 어떤 결격 사유가 있을까 의심한다. 지금 만났어요. 여태 선 몇 번 봤어요? 한 50번 봤는데요. 50명의 남자나 여자가 싫다고 도망갔어요. 지금 이 앞에 있는 사람 뭐예요?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렇잖아. 무서운 거예요, 이 순간. 왜 50명이 싫어했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너무 같지 않으세요? 너무 결혼과 취업은 결혼과 같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기에 대한 맹점이 뭐예요? 확인할 수 없는 맹점과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왜 50번 본 거를 맞선 50번 본 걸 왜 얘기해서 앞에 사람 섬뜩하게 만드는데 왜 면접 50번 본 거를 왜 얘기해갖고 이 사람을 유추하게 만드는데 뭔가 결격사유가 있는 거를 솔직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했을 때 정직한 사람이라고 상대에게 좋은 느낌을 받을 수 있느냐? 없다 이거예요. 너무나 잘못된 평가를 받는, 정반대 평가를 받는다. 이때는 선의의 거짓말 할 수밖에 없다, 이건. 선의의 거짓말 하세요. 맞선 50번 보는 거, 그대로 얘기해, 정직하라고, 이거를 정직하라고, 50번 봤다라고, 그걸 좀 거짓말 했다고, 한두 번 봤다고, 뭐가 잘못됐은 건가요? 확인할 수 없어요. 확인할 수 없는 맹점과 한계가 있다. 솔직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했을 때 정직한 사람이고 상대에게 좋은 느낌을 받을 수 없다. 취업과 결혼 같다. 거짓말은 나쁜 거다. 그러나 선의의 거짓말은 필요할 때가 있다. 라고 취업에서는 선의의 거짓말이 너무 많아요. 입사 지원서 내가 봤을 때 반은 거짓말 자기소개서. 솔직히. 그리고 면접에서 뭐 입사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 하여튼 글쎄요. 반은 거짓말이라고 좀 보고 싶어요. 찰떡궁합. 인사 담당자는 지원자가 회사와 얼마나 어울리는 사람인지 중점적으로 보려 한다 이거. 적성, 전공, 장점과 단점, 꿈과 비전, 지원회사의 가치와 문화, 찰떡궁합이라는 점을 강조하도록 한다. 이때 한 가지의 방법은 아르바이트 경험과 같은 사회활동을 연관성지어 나타내는 거다. 하여튼 이렇게 찰떡궁합을 만들어 가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는데 평생 직업을 이해하고 심리전을 통한 유리한 질문을 유도하는 사례를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또 이 시간 앞에서 논리적 접근법을 가정과 회사를 비유해서 어떻게 접근하는 사례를 내부 고발자까지 얘기를 드렸는데 이 두 가지를 잘 생각해서 응용을 한다면 면접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타사에 지원한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 똑같은 질문인데도 시기에 따라서 정반대의 느낌을 준다. 그래서 그 정반대의 느낌을 주는 이거를 어떻게 질문하고 어떻게 답변하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취업과 결혼은 같다라는 거에서 여러분들한테 이 사례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나 좀 중요한 부분도 있고 면접에서 어쩔 수 없이 이것을 논리적 접근법, 질문의 의도, 시기에 따라서 정반대다 하는 것을 중요한 것을 지금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평생 직업시대, 잡시대를 이해하고 심리전을 통해서 유리한 질문을 유도하는 사례를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뵙겠는데 다음 시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식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하는 것을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다음 시간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